자, 우리 이제 194쪽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는 거는 크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야. 얘 물론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메인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외워야 될 게 있어서 그런가. 자, 오늘은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가 외워야 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공식들을 우리가 유도를 해보고 그걸 집에서 외워온 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는 걸 볼게요. 됐지? 자, 첫 번째 사인 법칙이야. 먼저 사인 법칙을 써보고요.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원 위에 세 점을 잡으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삼각형 만들어 볼 수 있죠. 삼각형 ABC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삼각형 ABC의 대변을 어떻게 쓰니? 소문자로 우리가 A, B, C라고 쓰죠. 그렇죠? 그럼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이 원은 뭐가 되는? 외접원이 되겠고 O는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이 되겠죠. 됐지?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대문자리라고 하자.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sin A분의 그 대변의 길이 A, sin A분의 그 대변의 길이는 sin B분의 그 대변의 길이랑 같고 당연히 sin C분의 C랑 같대. 그들이 모두 얼마나 같냐? 2R로 같대.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즉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법칙이 항상 성립해. 모든 삼각형과 그 외접원에서 이런 관계식은 항상 성립해.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 어차피 활용이니까 공식 유도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한번 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 대변 A가 있을 때 됐니? 여기서 자 B와 원의 중심을 쫙 이어서 이 만나는 교점을 내가 A'라고 할게. 그러면 A'와 C를 이으면 이렇게 새롭게 삼각형 하나 더 만들어지죠. 자, 이때 보세요. 각 A와 각 A' 크기 어때? 같죠? 무슨 각? 둘 다 호 BC의 원주각으로 같아. 정확히 들은 내용이죠? 같아.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크기가 같은데 이 파란색 삼각형에서 보세요. 이 A-B는 원의 지름이면 이 삼각형의 이 각의 각신은 얼마가 되니? 90도가 되겠죠. 그지? 원의 지름을 한 변을 하는 삼각형, 원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삼각형은 항상 뭐가 되니까? 직각상이 된다고 배웠잖아. 90도야.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각을 sin A' 할게. sin A' 어떻게 만들 거야? sin은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따라서 얼마 분의 A-B분의 높이 BC가 되는 거고. 맞나요? 자, A-B는 얼마니? 요게 외접원의 반지름 R이잖아. 대문자. 그럼 A-B는 지름이니까 얼마 되니? 2R이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B는 A를 쓸 수 있겠죠. 그럼 sin A-는 2R분의 A를 쓸 수 있는데 어차피 A-랑 A랑 어때? 똑같지? 그러면 sin A도 2R분의 A라고 쓸 수 있는 거네. 따라서 양변을 sin A로 나누고 2R을 곱하면 2R은 즉 sin A분의 A는 2R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다. 맞지? 그럼 지금 우리가 A에 대해서 이 짓을 했지만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B-를 만들어서 하면 똑같이 나올 거고요.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sin C분의 C도 2R이랑 같다 나오겠죠. 이제? 아니 지금 A에 대해서 지금 살폈는데 B도 있잖아.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뭐가 되니? B-가 되는 거고 B랑 B-는 그게 어때? 같지? 여기도 뭐가 되냐? 지름이 됐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sin B-는 2R분의 B로 쓸 수 있고요.
sin b도 2r분의 b로 쓸 수 있겠죠. 똑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c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모두 2r로 같으면 결국 니들끼리도 갖다 볼 수 있는 거네. 그렇게 나온 게 사인 법칙이야. 물론 지금 예각을 들었지만 둔각이나 직각일 때 똑같이 생각한다고 보여줄 수 있어. 궁금하면 책을 보시면 돼. 됐지? 자,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런 유도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인 법칙을 찾아냈어. 중요한 거는 얘를 외워서 써먹는 거지. 그치? 법칙이잖아, 공식이잖아. 써먹어야지. 자, 그럼 이걸 언제 써먹느냐 하는 거야. 첫 번째. 유진아, 너 사인 법칙 했니? 아니요. 같이 봐봅니다. 자, 사인 법칙은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모두 같다. 뭘로? 2R로. R이 뭔데? 외접분의 반지름. 그거의 두 배니까 외접분의 지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써먹는지 보시면 첫 번째, 여기를 잘 봐봐요. 지금 요 박스 칠 부분의 관계식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두 개의 변의 길이와 두 개의 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두 변과 각은 어때? 서로 대변과 대각의 관계있죠.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 대각이 이루어지면 있으면 저 사인 법칙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여기 네 개의 요소 중에서 한 개를 모르고 나머지 세 개를 알면은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다시 두 변의 길이 알고요. 내가 사인 A를 안 돼. 그럼 당연히 뭐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인 B를 구할 수 있겠죠. 두 변과 한 각을 알면 나머지 한 각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또 나는 각 두 개 크기를 알아. 그리고 한 변의 길을 알아. 그럼 나머지 한 변의 길도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이죠. 언제 써먹는지 알겠니? 변 두 개, 각 두 개가 기본 구성 요소야. 그 중에 한 개를 모르면 나머지 세 가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때 변 두 개, 각 두 개에서 어떤 관계? 대변, 대각 관계 있을 때. 각 A하고 변 A, 각 B랑 변 B를 알 때 그 변 B? 까먹었잖아, 씨. 쓸데없어. 자, 이거 왜 V라고 있잖아. 이거 유튜브 올리면 썸네일 맨날 이런 걸로 하고 맨날 이런 걸로 가 있거지. 한번 동네에서 맨날 그런 거 올라가. 자, 이거 올라가겠네. 자, 뭐야 이거? 변 A랑 각 A, 변 B랑 각 B 서로 대변 대각일 때 네 쌍 중에 네 개의 요소 중에서 하나 모르면 나머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때 사인 법칙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봐. 자, 이 부분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 한 쌍의 대변과 대각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이 세 개 중에 한 개 모르면 나머지 두 개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특히 어디에 오면 집중할 거냐면 외접원이 등장하잖아. 또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하잖아.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100% 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뭘 찾아야 되니? 변 길이 하나랑 각 크기 하나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게 A변과 B각을 알면 되는 거야? 아니지. 대변, 대각이 필요한 거야.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를 찾으셔야 돼. 그걸 이용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 시간에 용도가 다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라고요. 첫 번째, 변둘, 각둘에서 하나 모를 때. 그치? 두 번째, 대변 대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즉 외접원이 그려져 있는 경우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진 경우는 다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됐지? 예를 들어서 75번 문제를 봐봐요. 문제를 안 푼다 그러는데 문제 풀어야겠네. 1번에 변 B가 얼마? 4, A가 30도, 그리고 C가 105도일 때 A변의 길이와 외접의 반지름, A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 자, 도형 문제에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 없으면 적당하게 ABC 그리면 돼. 쌤 중간삼각 아니잖아요. 몰라, 그냥 그려. 지금 위치만 볼 거니까. 그럼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잖아. 얘가 4고요. 얘가 A가 되죠. 얘 C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각 A가 30도야. 30도 맞나?
안 해도 돼. 각시가 105더라고.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보고 그려. 알겠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그럼 뭡니까? 봐봐. 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대각이 있죠. 그지? 그럼 당연히 뭐야? 다른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이 있으면 정부를 완성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이 각을 쓰자니 이 변의 길이 모르잖아.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이 변의 길이 있으니까 나는 이 각이 궁금하잖아. 그치? 이 각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30도 빼고 15도니까 왜 또 45도 나온 거지? 그럼 우리 뭘로 가져야 돼? 그렇지. 얘랑 얘 그리고 얘랑 얘가 좀 만드셔야지. C랑 얘가 반응이 안 할 거야. C를 모르니까. 그치? 그러면 sin A분의 30분의 A는 sin 45분의 4 하면 A가 구해지겠네. 그치? 따라서 A는 sin 45 2분의 루트 2분의 4 곱하기 끝나서 곱해지지 sin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자, 분무수 계산합니다. 루트 2분의 4죠.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어떡할 거야? 아, 니들이 보들 얼마나 같은데 이하로 갔다며. 그치? 그럼 여기서 풀 좀 되잖아. 이렇게 이하는 sin 45 2분의 루트 2분의 4입니다. 루트 2분의 8 4 루트 2입니다. 따라서 R은 얼마다? 2 루트 2입니다. 그래서 그냥 식만 만드는 그다음 계산 문제야. 대변 대각만 잘 맞춰주시면 된다.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A는 3 루트 3 B는 3 그다음 각 A가 120일 때 120도일 때 뭘 구하는 거니? C와 그 다음에 각 B와 각 C를 다 구하는 거죠.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직접 그리면 돼요. 자, A가 얼마야? 3루트 3 B가 3 A가 120도 됐지?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거야. O라 한 쌍이 있네. 그치? 그럼 나머지 한 쌍이 구할 수 있겠네. 각 B부터 구하고 자빠졌네. 그치? 자, sin A분의 3루트 3 응? 뭐 분의? sin B분의 3 풀어줄게. 대각선을 곱하면 되지. 그쵸? 3루트 3 sin B는 sin 120 얼마야? 빨리 나와요. sin 120도 sin 120도 sin 120도 진짜 30이랑 같아? sin 60이랑 같지. 그지? 자, 저를 찾는 방법은 보세요. sin 120도 3분의 2파이 할까? 찾는 방법은 두 가지야. 각변화 맞지? 각변화 뭡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또는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파이 플러스 얼마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sin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로 쓸 수 있겠네. 함수밖에 안 바뀌어.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니까 안 바뀌죠. sin이고 뭐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2, 4분면에서 sin 값은 플러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sin 3분의 파이 얼마야? 2분의 1방법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릴 방법 있잖아. 그지? 두 방 방식 했으니까 사인 그래프가 생겼잖아. 3분의 2파이는 어디 있어? 파이보다 3분의 8만큼 작은 데 있죠. 파이만큼 작죠? 그럼 어디랑 바뀌었냐? 3분의 8이랑 같다는 걸 바로 볼 수 있죠. 그렇죠? 여기 찾을 수 있겠죠. 아니면 그래프보다는 뭐가 좋아요? 원이 좋아요. 원을 선호해. 반지름의 길이 1인분에서는 이 점의 값이 얼마야? 코사인 세타 뿐만 사인 세타지. 지금 사인 값이 궁금하잖아. 사인 값이 궁금하면 y좌표 보는 거죠. y좌표.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어디 있어? 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이게 3분의 2파이야. 이 점의 y좌표는 똑같네. 이거는 얼마야? 3분의 파이겠죠. 따라서 사인 3분의 2파이는 사인 3분의 파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원을 보는 게 훨씬 빨라. 좀 덜 익숙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연습해봐봐. 엄청 편해. 각변을 시키는 거다. 됐지? 어쨌든 얼마야? 아무런데? 3 곱하기 사인 120 2분의
그럼 3 날릴 수 있지. 그럼 3 날릴 수 있지. 사인 B는 얼마다? 1. 사인 B가 1이죠. 사인 B가 1 나왔어. 2분의 1. 사인 B가 2분의 1 나왔어. 그러면 B는 얼마다? 사인값 2분의 1 나오는 거. 자, 지금 삼각형 내각이야. 내각이면 당연히 어때? 커봐야 180도보다 작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값 2분의 1 되는 거. 근데 어차피 지금 120도 먹고 있잖아. 남은 두 가지 합이 얼마야? 합쳐서 60도죠. 합쳐서 60도니까 2분의 1 되는 거는 내각에서만 찾을 수 있네. 사인 얼마? 6분의 8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B는 몇 도? 30. 그럼 B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C는 몇 도야? 20도, 30도, 30도. 됐지? 30도, 30도. 그럼 힘들게 C 구할 거 있어, 없어? 무슨 삼각형이니?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게 3이니까 얼마야? 3입니다.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인 법칙.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할 때 사인 법칙. 그리고 두 쌍의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또는 구해야 될 때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시면 이 사인 법칙의 활용이야. 보세요. 이게 기본형의 사인 법칙이지만 이들을 어떻게 적당히 변형해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sin A분의 A가 2R이면 양변에 sin A 곱하면 뭐가 되니? A라는 변의 길이는 2R 곱하기 sin A로 쓸 수 있죠. 그치? 마찬가지로 sin B분의 B가 2R이면 sin B 곱하면 B라는 변의 길이는 2R 곱하기 sin B로 쓸 수 있죠. C는 2R 곱하기 sin C로 쓸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뭘로? 각에 대한 정보로 바꿔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치? 문제에서는 막 A변, B변 길이, C변의 길이를 줬는데 나는 정작 필요한 게 각의 각 B, 각 C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A, B, C에 대한 식이 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버리겠죠. 그럴 쓰임새가 있다고, 필요할 때가.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sin A분의 A가 2R이면 sin A는 2R분의 A로 쓸 수 있죠. 여기서 봐. sin A는 2R 나누면 2R분의 A로 쓸 수 있죠.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1. sin C는 2R분의 1. 이게 무슨 말이야? 문제에서 sin 값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주면 그걸 뭘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바꿀 수 있다. 그치? sin A, B, C가 들어있는 식이 주어졌는데 나는 그게 sin 값이 필요한 게 아니야. 세변의 길에 대한 어떤 걸 판단을 하셔야 돼. 그럴 상황이라면 이렇게 바꿔놓고 그 식을 정리할 수도 있다. 자, 이쪽에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뒤에 문제도 나와. 어떨 때?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세요라고 나온다고. 그러면 삼각형 모양이 정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 이런 걸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모양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세 변의 길이가 어떤지를 봐야 되지. 세 변의 길이가 똑같으면 정삼각형, 둘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삼각형. 결국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모양을 판단하세요 해놓고 사인 값이 들어있는 식을 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가 아니고 사인들을 다 뭘로 이렇게 변의 길이를 바꿔서 정리하다 보면 세 변의 관계식이 구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사인 법칙은 어떤 데 써볼 수 있어요? 각에 대한 정보를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거나 반대로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각에 대한 정보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거고요. 특히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보세요. A 대 B 대 C는 맞니? 2R sin A 대 2R sin B 대 2R sin C를 쓸 수 있죠. 그럼 비례식이니까 2R 다 날릴 수 있잖아. 뭐야? A 대 B 대 C는 뭐라고 할까? 2R은 바꿔놓을 거니까 무슨 말? 세 변의 길이비는 세 각의 사인 값의 비랑 항상 똑같아. 신기하게도. 나오지 그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2R 곱해서 약분하면 A 대 B 대 C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세 변의 길이비는 세 각의 비가 아니야. 세 각의 사인 값의 비랑 같아.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데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1대 2 대 3이다. 무슨 말이야? 세 배의 길이가 1대 2 대 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1대 2 대 3이면 A로 말하고요. K, 2K, 3K를 두고 문제 풀면 된다. 오케이? 그런 용도로 쓰여. 각을 변으로 변을 각으로 바꿀 수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 sin 값의 b는 결국 세 변의 길이 b로 바꿀 수 있다. 세 변의 길이 b는 sin 값의 b로 바꿀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바꾼 일은 없고요. 이게 주어지면 이렇게 바꿔서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이게 sin 값의 sin 법칙의 활용이야. 우리 책으로는 195쪽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따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체득이 될 정도로 연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자, 그러면 문제들을 볼게. 76번.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A B가 6대 5대 7일 때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각의 sin 값의 B를 구하는 건데 방금 본 거에 의하면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그냥 세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건 어때?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왜 이걸 생각하니? 위에 보니까 각이 아니고 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요하잖아. 됐지? 자, 그럼 보세요. 우리 비례식 초등학교 때 배웠을까요? 미 대 미가 6대 5대 7이다. 우리 뭐 해야 돼? 비례상수 K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이 길이를 뭐라 두고요? 6K라 두고 요 길이를 5K라 두고 요 길이를 7K라 두는 거잖아. B가 주어지면 네가 6이고 네가 5고 네가 7인 건 아니잖아. 비례상수를 곱해서 표현해야 되지. 그치? 좀 보세요. A 더하기 B가 6K, B 더하기 C가 5K, 그 다음에 C 더하기 A가 7K. 자, 연립방식 풀어야지. 이렇게 순환형 연립방식 기억나니? A, B, B, C, C에 이렇게 돌고 돌잖아, 변수가. 순환하는 꼴의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었어? 세 개 전부 다 더했죠. 그치? 그래도 편해. 세 개 모두 더하면 2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고 세 개 모두 더하면 18K가 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K? 9K가 되는 거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6K니까 C는 몇 K? C는 3K. B 더하기 C가 5K니까 A는 4K. 그럼 나머지는 B는 2K. 그럼 내가 보고 싶은 A 대 B 대 C는 4K 대 2K 대 3K. K 빼면 4 대 2 대 3에서 3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뭐야? 사인 법칙 어떻게 써먹는 거야? 사인 값의 B를 물었지만 변의 길이가 나와 있으니 변의 길이 B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찾아내는 거야. 그거는 이전에 중학교 내용이 되겠지. 두 번째 거 보자. 각 A 대 각 B 대 각 C의 크기의 B가 1대 4대 1일 때 A 대 B 대 C를 구하라. 자, 이러면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문제인가요? 각의 크기가 1대 4대 1이면 세 변의 길이도 1대 4대 1이죠. 아니라 그랬지. 세 각의 B가 아니라 세 각의 사인 값의 B가 바로 세 변의 길이 B라고 그랬지. 각의 B가 변의 길이 B 아니야.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보여야지. 근데 니는 궁금한데, 네가 궁금한데 지금 각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그럼 나는 뭐야? 결국 sin A 대 sin B 대 sin C를 구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 푸셔야지. 졸리마. 떳떳해서 그러지. 자, 그럼 어떡할 건데? 야, A, B, C는 삼각형의 세 내각이지. 합이 얼마야? 180도. 그럼 그거를 한 개, 네 개, 한 개 나눠 먹는 거잖아. 몇 등분 해야 돼? 6등분. 6등분 하면 한 개 얼마야? 180도를 6등분 하면 한 개 30도. 그러면 한 개 가져가니까 A는 30도. B는 4개로 가져가네? 120도. 120도. 30도. 됐지? 끝났네. 그러면 sin A는 얼마야? sin 30도니까 얼마? 2분의 1. sin B는 sin 120도. 아까 했네? 얼마였어? 2분의 루트 3.
사인 C는 사인 30도 2분의 1. 그러면 2 곱하면 1대 루트 3인데 1이 사인 A, 사인 B, 사인 C, B가 될 거고 그게 우리 찾는 A, B, C가 되겠죠. 정확하게만 개념 따로 두시면 힘든 건 없습니다. 역시 비례 세워서 비례 푸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사인 법칙까지 하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다음 지나고 사인 법칙의 문제들 보자. 77, 78까지 할게. 자, 그다음에 77번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삼각형의 결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세요 하는 문제야.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세요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니까 어때? 77번 보니까 ABC 삼각형에서 A sin A는 B sin B는 C sin C의 관계가 성립할 때 ABC는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어요. 뭐야 이거? 우리 이미 앞에서 했죠? 자, 세 값이 모두 같다 그랬어요. 맞지? 같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개 값이 모두 같아. 우리가 해야 될 거. 얼마로 같냐? 는 K라고 쓴다 그랬잖아. 우리 지수 할 때도 그랬잖아. 지수 법칙 할 때도 이렇게 쓰잖아. 그치? 비례상수 K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세 개가 모두 같아. 얼마로 같습니까? 는 K가 되겠죠. 됐지? 근데 보통 이제 는 K가 등장하는 게 맞는데 해보지도 않아요. K가 늦군요.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지금 이 관계식을 가지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 물론 선생님 가로등기 판단하면 삼각형 모양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묻는 거는 세 변의 길이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만 나올 거야. 세 개가 모두 똑같으면 정삼각형, 셋 중에 둘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효과 같으면 직각삼각형. 이거 판단할 거야. 따라서 여기 있는 sin A, sin B, sin C는 필요 없어. 뭘로 바꾸면 돼? 얘들을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됐지? 그러면 A 곱하기 sin A 대신은 뭐야? 2R분의 A로 B 곱하기 2R분의 B로 C 곱하기 2R분의 C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양변에 다 2R을 곱하면 분모 다 날라가겠죠? 그치? 그럼 뭐들이? A제곱, B제곱, C제곱 뭐 같네? 어차피 세 변의 길은 다 양수니까 그럼 A와 B와 C가 모두 어떻게 얘기야? 같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보다 밑에 있는 유제들이 더 많이 나올 거야. 77-1번에 sin A 제곱 더하기 sin B 제곱 sin C 제곱이랑 같다. 무슨 삼각형이냐고 물었어요. 그럼 sin을 뭘 바꾸라고요? 변의 길이로 바꿔야 된다니까 2R분의 A로. 그럼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A 제곱. sin B의 제곱은 2R분의 B니까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B 제곱. sin C는 2R분의 C니까 제곱하면 4R 제곱분의 C 제곱. 4R 곱하면 뭐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 나오네. 따로 무슨 삼각형이야? C가 윗변인 직각삼각형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각의 크기들을 관계식에 주어진 각의 크기들을 변의 길이들로 바꿔놓고 정리하시면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들이 직관적으로 튀어나와. 그럼 무슨 삼각형 얘기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야. 자, 뒤에 가면은 코사인 법칙도 같이 나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또 이런 문제들 또 나올 거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우리가 코사인을 변의 길이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78번 활용 문제야. 자, 이 사인 법칙 어떻게 활용하느냐? 우리가 이제 삼각 측량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이렇게 할까? 방이 막 그러는데, 그지? 막 그러는데.
강 건너편에 있는 여기와 여기 사이 거리가 궁금해. 그럼 건너가 재면 되죠. 못 건너가면 시작. 못 건너면 그다음에 여기서 한 점을 잡아서 길가 보면 있잖아. 막 막대기 좀 세우고 있고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재고 있잖아. 그렇지? 다 상관없이 하는 거야.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길이와 각의 크기를 재는 거야. 무슨 소리 하지? 무슨 없이 안 되나? 안 되나? 나도 잘 모르는 걸 이야기하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자, 실판 문제 봐봐. 자, 이런 상황이야. 1km 떨어진 두 지점 A, B에서 C 지점을 보고 집을 측량했더니 각 CAB가 75도, CBA가 60도다. AC 사이에 걸리거라.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얘기야. 강이 막 흘러가는데, 그지? 여기 집이 있어. 그리고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가 궁금해. 여기가 C지, B고. 근데 강을 건너갈 수 없으니까 직접 거리를 잴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있는 한 지점에 나는 못 건너가니까 여기다가 적당한 한 점을 잡아. 그래놓고 당연히 이쪽에 있으니까 이 길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직접 구할 수 있지. 얼마나 나왔니? 1km라고 그랬지. 1km. 다시 생각할게. 여기를 직접 쟀단 말이야. 그럼 나는 이 길이 궁금한 나야. 이 길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요걸 기준으로 여기까지의 각을 재는 거야. 측량표에서. 그게 몇 도 나왔어? 75도 나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또 C를 보면서 각을 재는 거야. 몇 도 나왔나? 60도 나왔지. 분명히 이거는 건너가지 않고도 다 잴 수 있는 거지. 건너가지 않고서도 A, B 사이의 거리와 A에서 B를 기준으로 C를 바라본 각도, 그리고 B에서 거꾸로 A를 기준으로 C를 바라본 각도 다 잴 수 있는 거지. 안 건너가도. 그 상태에서 나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이 길이를 뭘 중에서 쌀국수에서 왜? 자, 충분히 뭐였냐? 대각,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대변. 70보다 익숙하면 안 되는데? 바꾸고 그랬는데 AC 길이 구하는 목적이죠. 이게 얼마야?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왜 다시 문제를 봤을까? 요 길이를 구하기는 조금 힘들죠. 보세요. 75도 60도니까 나머지 한각이 얼마예요? 45도. 특수각이지. 이건 뭐야? 특수각이 아니잖아. 난 이걸 사이값을 표를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지. 물론 사각함수 표가 있으면 할 수 있어. 실제에서는 가능하겠지. 지금은 우리가 표가 없으니까 특수각들을 주로 다루다 보시면 되고. 이 각 있고 대변길이 있으니 한 쌍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의 특수가 있고 그 필요한 대변의 길이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B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사인 줄만. 그러면 사인 45도분의 대변의 길이 1은 사인 60도분의 대변의 길이 B 해서 결국 B는 사인 45분의 1 2분의 루트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 2분의 루트 3 되겠죠.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2분의 루트 6이 B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쉽게 나왔어. 실생활도 이런 식으로 대입한다고. 갈 수 없는 곳의 거리를 측정할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두 지점을 잡아서 그들로부터 길이 구하고 그들로부터 내가 측정하고 싶은 점의 각을 측정하시면 삼각 함수 뭐지? 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길이를 직접 가보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거.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제들이 78-1처럼 마찬가지 78-1 문제 보자. 호수가 있어. 또 그러면 원형과에 호수가 있는데 A, B, C 호수 둘레 A, B, C 세 점을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A, B 사이 거리는 얼마 안 돼서 내가 직접 센 거야. 이렇게 얼마 안 되면 야 줄 잡아 있자 해가지고 돈 땡길 수 있겠지. 끝이 하면 25야. 근데 직접 뭐야 AC나 BC 사이 거리를 재기 힘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 쟀으니까 이 지점에서 C점까지를 바라보는 각을 또 크게 재고요. 이 점에서 또
C를 바라본 가의 크기 재면 아까처럼 해가지고 어때? 이 길이나 이 길이 얼마든지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뭘 물었냐? 이 호수의 넓이를 물었어요. 얘들아, 호수의 넓이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니? 호수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지. 근데 이 호수의 모양이 결국 이 삼각형이 뭐야? 외접원이잖아. 내가 필요한 게 뭡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네? 뭐 쓰는 거다? 사인 법칙 쓰는 거라고요.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 궁금하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한 쌍의 대변 대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죠. 어느 각을 쓸지는 몰라. 주어진 걸 보셔야 돼. 자, 이 나왔지? 그럼 당연히 뭐야? 이 각이 있으면 되겠네. 나머지 두 개는 모르니까 이 각들 알아도 쓸모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각을 무조건 구해낸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대변은. 대각. 그럼 어디 있어? 얘가 45도, 얘가 105도니까 얘가 얼마 되니? 30도 해서 결국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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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되겠네. 그치? 사인 30분의 대변의 길이 25가 2R입니다. 사인 30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25는 50. 따라서 R은 얼마다? 25. 외접원의 반지름이 25니까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625 파이가 되겠네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쌍쌍파리 다루는 두 가지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서 사인 법칙을 살펴봤고 그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상 우리 어디 대변 대각이 필요하다는 거 짝을 찾는 거야. 짝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한테 그다지 필요 없는 정보들이야. 그렇지? A와 C, B, B 알면은 이거 뭐 할 수 있어? 못해. 그렇지? 두 쌍의 대변 대각이 있을 때 한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니들을 변형하면 결국 뭘 할 수 있어? 변의 길이를 각의 길이로, 각이 크게 되는 표현으로 거꾸로 각이 크게 되는 표현을 변의 길이에 대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서 결국 세 변의 길이비는 세 각의 사인 값의 비랑 같다는 관계식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대학에 활용할 수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도형 문제들이야. 도형 문제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지금 이기는 거는 그래도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만 있지만 도형도 어때? 내가 쓰는 법칙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에서 내가 무엇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럼 뭘 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다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하고 나서 둘이 같이 결합되는, 즉 한 문제에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써야 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 문제들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사인 법칙은 다음 시간에 넘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집 가서 여기 있는 199쪽까지 밑에 있는 유제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개념 플러스 이제 라이트 스텝 교재도 코사인 법칙 전까지는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연산 프린트 있죠? 오늘 삼각 관계식 부등식 기본 남아있을 거야. 다 풀어오시면 되겠어. 됐지? 그렇게 해서 금전락부터 갑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줄래요?